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최근 약세장 속에서 리플이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리플을 신규 상장을 했죠. 굉장히 유의미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0.5485달러 부근의 지지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매수세가 오늘 안에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면 0.54달러 영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일간 차트에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지지선인 0.5434달러 근처에서 마감이 되면 가격은 0.51 그리고 52달러 범위까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도 이 매도세, 매수세 어느 쪽도 주도권을 아직 잡지 못한 중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0.52에서 0.6달러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리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최근 리플을 상장함에 따라서 향후 리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이제 준비가 돼 있음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리플과 SEC는 소송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이 항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소송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리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증권성 이슈에서 좀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ETF 출시와 그리고 IPO 등 리플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코인시장의 가장 강력한 호재가 바로 금리 인하이죠.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될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고용 지표 현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 현황에 따라서 50bp가 될 것인지 25bp가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금리 인하 자체는 우리 코인시장의 강력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 흐름도 우리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막대한 화폐를 찍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달러로 폭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죠. 일단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 하방 압박을 받고 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이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상승력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현재 구간은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그런 과도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라든가 손절로 이탈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선 제가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선 제가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리플은 과거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코인입니다. 자, 그렇게 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었고, 자, 이더리움을 넘어섰다라는 건 알트코인의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의 격차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는데, 현재 구간은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리플은 이더리움을 바짝 뒤쫓게 되면서 이 10배 정도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의 가격이 700원, 800원 구간이지만 원래 이 소송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리플의 가치는 700원이 아닌 1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움직임이 실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 리스크가 이제 완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물론 이 항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으나, 자, 이것도 자,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매우 낮기 때문에, 자, 우리 리플의 사실상 자, 승소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최근 리플 측에서는 SEC와 벌금 지불 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리플 측에서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9월 7일 바로 내일입니다. 자, 내일까지 벌금 지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SEC가 아직까지 항소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리플 측에서 벌금 지불 연기라는 이런 카드를 꺼낸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우선 내용을 보시면, 자, 리플 측에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았는데, 이번에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자, 11% 더 증액된 1억 3,900만 달러를 자,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으로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SEC 측에서도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7일 이후부터 자, 이 벌금 지불이 마감 기한이 지나고 나서부터 언제라도 항소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자, 기존 2억 기존 금액에서 더 1,400만 달러, 자, 200억 원입니다. 자, 200억 원, 엄청난 자금을 더 추가적으로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물론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자, 리플 측에서는 SEC가 이 정해진 벌금보다도 200억 원을 더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 항소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 만일 항소를 하게 되더라도 너희들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EC는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미 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제2수대 항소법원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SEC가 이런 사실을 이제 무시하고서 항소를 강행하게 된다면 그 앞길은 굉장히 험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이 SEC는 굉장히 강력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돈이죠. 이 소송을 하게 될 때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자, 소송 비용과 이자 문제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바로 전 SEC 위원 제임스 패럴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EC가 현재 이 소송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계속 승소 가능성도 낮은데 굳이 항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SEC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자, 헛발질을 계속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SEC가 이렇게 리플에 대한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효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표심의 중요성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SLC가 이런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 보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본다면 SLC의 항소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죠. 바로 대선 TV 토론입니다. 9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격돌을 펼치게 될 것인데, 지난 6월 27일, 자, 6월 말에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 번 또 이 TV 토론을 했었는데, 자, 그때 당시 바이든이 굉장히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 그때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다시 부각이 됐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이 TV 토론에서 이제 1대1 토론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에서도 트럼프가 좀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자, 이것은 결국 이 게리 겐슬러 SC 위원장이 입지를 계속해서 좁혀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하게 되면 재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바로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었죠. 자, 그런 만큼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리플과 SC의 소송에 대해서는 바로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 우리 리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리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리플에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SC가 이제 만일 항소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리플은 이제 법적인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 리플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숙제들, ETF 출시와 IPO, EDX 마켓 상장 등 여러 가지 대형 숙제들이 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숙제에서 이제는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달 금리나 시점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 리플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대급 폭등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리플을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급등한 이후에 이것을 확인하고서 그때 나중에 뒤늦게 따라 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따라 붙게 되면은, 자, 보통은 추격 매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의 끝은 결국 손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하나쯤은, 한두 개쯤은 갖고 계셔야지만, 자,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 그에 따라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서도 하나쯤은 꼭 장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따라서, 자, 그때 대응을 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C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리플은 이제 법적인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리플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로 IPO이죠. 기업 공개. 자, 리플은 이미 본격적인 IPO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이미 채용을 했고, 또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자,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죠. 자, 그래서 리플의 실제 IPO가 진행되면 이 리플의 회사는 주가가 $600, 거의 80만 원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리플의 가격은 $35, 현재 하나 기준으로 46,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전고점 2,500원 또는 이전 신고가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이 730원 구간이기 때문에 5,000원이면 약 7배 정도가 되죠.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ETF와 EDX 마켓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관련해서 리플의 호재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중간 기점이라고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린 단기적으로 IPO가 진행되면 7배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거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리플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리플의 이런 조정 흐름은 리플의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난 게 아니죠. 현재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도 풀리게 되고 또 이 소송 리스크도 해결이 된다면 리플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급등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는 아직까지 동전 가격일 때 우리가 리플을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더 많이 모아나가 주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꼭 바라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5%, 10%만 빠지더라도 이를 버티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 자, 세력들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 이런 구간들만 안전하게 공략해 나가실 거고,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번호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